반갑습니다. 김은숙입니다. 네, 정말 한 시작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한 10분 걸렸죠. 아니 그런데 저는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인 직업이 어떻게 되신 줄은 궁금하실까요? 네. 직업이 뭔가요? 아나운서 같죠? 네. 네, 회사원인 걸로. 네. 아니, 저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실은 우리가 프로가 아닌 채로, 아마추어인 채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거기서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를 보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완전한 프로 사회자를 제가 처음 봐서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코아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제 강의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네. 네. 회원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달로그라도. 그러니까 실은 아메이 사업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앞 시간에 느꼈던 그 느낌들 있죠. 그 따뜻함, 하여튼 실은 그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한 거지, 그 많은 이론도 결국 내 마음에 어떻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실은 앞 시간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듣는 게 전부고요. 저는 뒤에 이제 왔으니까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울산에서 왔고요. 이 사업을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했다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특별한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거나 뭐 남다른 결단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 왔어요.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고 할 자신은 없지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사람 마음이 좋은데 그 사람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편해. 그런데 스폰서한테 물어봤더니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쟤는 한다 하는데 쟤는 하고 난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저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너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런 욕심? 그런 걸 해서 시간을 여기에 썼더니 인생이 바뀐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것은 시간을 쓰는 곳에서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부터 실은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년을 넘게 하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30대 때 봤을 때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죠. 막연한 내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의 플랜을 보니까 혹시 내가 50대가 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또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던 그런 아미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을 넘게 해보고 50대 중반이 되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50대에 일어나는 두려움도 다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꿈과 희망도 저한테는 현실이고요. 그거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의 한국 아메이 역사가 25년, 26년 훨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주부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데 와서 세미나를 들었을 때 아메이 사업이 너무 만만하더라고요. 정말. 왜 만만했냐면 저는 그전에 소비자였거든요. 저희 스폰서가 저 애 낳은 지 한 달 됐는데 와서 자기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저한테 제품을 사서 쓰라고 왔어요. 저희 스폰서 김명희 파운드 스크런 앰버서더. 그러니까 여러분 김명희라님도 제품을 전달할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와서 그냥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언니가 제품을 사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남편 애경 근무했어요. 보너스 세제로 나옵니다. 넘쳐납니다. 옆집에 나눠 쓰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야죠. 착하잖아.
왔으면 사줘야죠. 그 인간적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더니 그때 바디 샴푸하고 이제 아메이 디시드랍스하고 냄비탕 세제를 두고 갔는데 그냥 그 세제를 써보니까 좋아서 좋은 걸 얘기하는 건 본능 아니에요? 근데 본능을 억제하려니까 아메이삽이 힘든 거예요. 좋은 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쓰니까 좋아. 그러다가 저희 스폰서한테 제가 전화해서 제품이 너무 좋다. 나 이 회사 궁금하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대요. 이거 돈도 돼? 돈이 된대요. 그럼 지금 해줘? 그리고 가서 설명을 듣고서는 거기서 저는 한번 알아볼게 바로 결정했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좋은 제품을 쓰는데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좋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돈이 되고 너무 쉽고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사업 설명 듣고 저희 집까지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5분 만에 와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사업 설명 했을까요? 남편. 남편은 뭐라 했을까요? 하지마. 이건 아메이 책이에요. 그래. 저희 남편도 no. 하지마. 저는 그거를 그냥 남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알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러고 전 했죠. 근데 남편이 제가 계속 하니까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전 했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엄마 말도 그렇게 잘 안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왜 결혼하고 4년밖에 안 된 남편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이건 남편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길래 그냥 남편의 의견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지 저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경제적인 독립이 없이 인격적인 독립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인격적인 독립이 경제적 독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하겠구나. 나 혼자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러고 시작을 했고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희망했던 막연히 꿈꿨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50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50대 이후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주에 이제 CLC 프로그램은 사업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3주 프로그램 가운데서 첫째 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질문, Q&A를 들으셨고 지난주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방법을 잘하기 위한 12가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 먼저 여러분 이제 입교생분들 보시면 앞쪽에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 초기 유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보면 첫 번째, 잘 모르는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물어보지 말았는데 꼭 물어보죠. 근데 여기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주위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 묻는 거죠. 저도 이 사업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물었냐면 저희 앞집 세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아메이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가 저한테 언니 하지마 너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여튼 언니 하지마 대부분 아주 확신을 갖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저는 이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계속 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니 하지마 그러니까 안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랑 나랑은요 맨날 뭐 하냐면은요 연예인 얘기했거든요. 연예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여성 잡지 본 얘기하고 뭐 애 키우는 얘기하고 경제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제 얘기를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내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내 옆집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늘 만나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경제 상식이나 꿈의 크기도 다르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확신을 갖고 언니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이상하다. 나한테 이 사업을 얘기해준 사람은 다 된다 했는데 쟤는 왜 안 된다 하지? 모든 일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순간 저는 한번 옮긴 거죠. 내 주변 사람을 바꿔본 거예요. 한다고 하는 사람 쪽으로. 그래서 나 조금만 더 알아보고 자기한테 얘기해줄게 이랬거든요. 얘기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세댁이 저한테 첫 번째 소비자가 되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첫 번째 소비자가 되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한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 인터넷에 못 올리지 않는데 책을 쓴대요. 실패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책만 보면 끝나는 일인데 인터넷에도 묻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의견을 묻는다는 건 정말 밥 메뉴 물을 때나 물으시라는 거죠. 너 된장 먹을래? 김치 먹을래? 이런 의견이 필요한 거지. 제가 저희 아이한테 했던 얘기가 저희 아이도 이제 굉장히 좀 도전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데낌이 있어요. 매 선택마다.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네 인생에 함부로 깜빡이 켜고 들어오게 하지 마. 네가 생각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는 게 네 인생이야. 함부로 네 인생에 깜빡이 켜고 들어오게 하지 마. 여러분이 아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깜빡이가 크리스마스 캐롤 할 때처럼 깜빡깜빡깜빡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디나 사실과 본질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본질은 깊이 있게 봐야 보이고요. 현상은 잠깐 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방식, 여기 시계가 어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쉽고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른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학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재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위치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자기의 직업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전혀 그 룰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자, 아메이 사업의 기업 이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거는 기업 이념부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알던 회사의 기업 이념, 창업 이념, 기업 이념 이거 뭐예요? 거의 인화, 단결,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꼭 수도꼭지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주인의식으로 물아껴주라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사업인데 내 거를 못 버리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처음에 아메이 룰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여지껏 내가 이루어놓은 거로 자꾸 뭘 버려 하니까 안 보이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걸 자기한테 시비를 건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삼룡호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그분이 그 IBM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 애 키우던 주부기 때문에 나왔을 때 다 배울 것 뿐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머 그래, 막 감탄하고 어머 이럴 수도 있구나, 멋지다 이러고 했는데 어느 높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탄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자꾸 그 위치에서 배우려 하니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 팀 방식을 배우시는 거. 근데 나를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십시오. 됐거든요. 큰 사업을 전화로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전화로 하지 말라는 것은 전화로는요 약속 잡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전화로는 말만 전달되지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길게 상담도 안 해요. 왜냐면
제 말투가 좀 떼대거린대요. 그 말도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보통 때 말하면 이거 4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누구 얘기라도 할 때 전화가 오면 이사님 통화 되세요? 그러면 좀 전에 제 말은 그때 이사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세요 이 말인데 좀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없고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만 주고받다가 제대로 된 그분에게 아메의 기회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설명보다는 약속을 잡는 거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동창회 계모임 등에서 전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하는 심리가 뭘까요? 동창회나 계모임에서 전하는 심리가 한탕. 네. 나는 말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누구든지 쓰려면 연락해? 이거잖아.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발도 빨라지고. 네. 전화해? 뭐 이거잖아요. 자, 이 사업은요, 개인별로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된 콩터치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듣는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평생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 내가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떠지 아무나 걸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이 사람의 어려움도 내가 같이 극복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아픔도 같이 지켜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과 내가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지하게 이분에게 아멘 얘기를 하기가 뭔가 어색하니까 자꾸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은 쉬운 길이 없어요. 정도밖에 없어요. 어색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아멘 사업을 제대로 얘기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 뭐 제품 쓰는 사람 모아서 한 30만 원 버는 일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큰 기회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업 전달이 시작이 되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취업 쓸래? 홍콩 쓸래?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는 정말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 진심으로 얘기가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시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업 설명하러 저는 저희 오빠한테 먼저 왔어요. 오빠는 저한테 제일 두려운 상대였거든요. 왜 두렵냐면 저는 남자 중에서 최고의 남자가 저희 오빠였어요. 늘 정직했고 늘 성실했고 그 시간에 기둥이었고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볼 때는 저는 그냥 동생인데 근데 이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빠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시작했죠. 3%대. 네. 가서 그때 3%대 설명을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 아니에요? 고속버스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3%가 비행기 타고 내려 공항이 더 먼데 터미널 훨씬 가까운데 괜히 비행기 타고 오빠 공항에서 내렸어? 이러면서 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3%가. 그냥 제 진심만 전달한 거예요. 진심만 얘기를 저 나름대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올케가 아가씨 내가 이거 해볼게요. 알아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저는. 그래서 3%인데 내가 사업 설명 이렇게 잘했나? 너무 놀래서 올케 내 말 다 알아들었어요? 이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럼 왜요? 그랬더니 제 사업 설명을 이랬대요. 아메 막 그랬는데 우리 올케가 봤을 때 우리 아가씨가 이런 아가씨가 아닌데 뭐가 있는가 보다 라는 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꽁터치,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사업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잘하진 않고요. 어떻게 해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꽁터치를 하면 좋겠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역시도 내가 이분과 어떤 그 아멘 사업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스폰서 만나면 깨진다. 미팅 한번 들으면 깨진다 이러죠. 아니 사람이 돌도 아니고 왜 깨져요. 그쵸?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양역 근처에서 밥 먹자. 그리고 나서 좋은 세미나인데 한번 들어볼래? 이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세미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예스 했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는요 심리적 철벽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왜 날 여기 들어온 거야?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심리적 철벽을 생기는 거죠. 미리 말 한마디라도 실은 내가 아메의 사업에 대해서 너한테 한번 듣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너를 듣게 해주고 이 자리에 왔다. 요 미친데 같이 가서 들어보겠어? 이 말 정도는 해야 사업 설명이에요. 그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사업 설명인 거죠. 사업 설명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꼭 숫자를 641을 풀고 그래야만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사업 설명으로 보는 거죠. 자,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스템 미팅과 중복될 때는 미팅이 우선입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보너스 플랜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늘 한 번도 안 지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너스가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있죠. 1차 보너스는 21%까지 주어지는 매출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그리고 2차, 3차 보너스는 내가 성공자를 만들어 갈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그런데 2차, 3차 성공자를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아메의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큰 보너스, 억대 보너스를 얘기를 할 때는 2차, 3차 보너스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1차 보너스를 통과해야 2차, 3차 보너스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보너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2차, 3차 보너스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각과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물건 팔다 끝나는 아메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아메 하다가 그만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허나 그분들은 이 영역을 넘어가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는 오늘 11시, 오늘 3시에 시작하죠. 3시에 정수기 오다 끊으러 올래? 3시에 CLC. 여러분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갈등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스폰서한테 묻죠. 스폰서가 정수기 끊으러 가 그 말 한마디 해주길 바라면서 그죠? 저희 파트너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솔직히 갈등되더라고요. 그래 3시에 정수기 끊고 와도 되지 않아?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리더님 PT를 가려면 그냥 그 소비자 만나시고요.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여기 오세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의 다이아몬드는 성공의 습관을 잘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하는 소비자를 만나는 것보다 미팅을 가는 것, 2차, 3차 영역으로 가기 위한 기본이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고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십시오. 요거는 뒤쪽에 명단 작성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 이거는 일하는 분들의 모든 상식이에요. 주변의 부정적인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라는 것은요.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바쁘면, 내가 긍정적이면, 내가 여기서 해내야 될 일이 많으면 안 보여요. 아메이 사업에 변치 않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요상종. 정말 희한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이고요. 긍정적인 분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보이고요. 해내는 사람은 해내는 사람들이 보여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걸 억지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긍정적이 되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는 내 주변에 오지 않아요. 그분들도 나의 에너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건 한 가정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물론 주사업자, 부사업자가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부부가 같이 서로 이 사업을 이해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열심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생활을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유의해야 될 사항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고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극하는 기분이에요. 여기서니까 무대가 상당히 사람을 주눅들게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넛째 보였죠. 12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이제 6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사업 시작하기는요, 저는 이 주제가 왜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탱코아 배웠죠? 탱코아에서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자, 오늘 미팅 참석하셨죠? 음원 들으셨죠? 그리고 아까 책도 읽으셨더라고요. 책 읽었죠? 제품 쓰고 있죠? 4가지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운동을 안 할 거니까 5가지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은 50%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라는 것은 저는 그냥 학교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서 학교 가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실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하기 위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업 시작하기가 무슨 바위돌을 여기에서 여기에 옮겨 놓는 결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오면 사업이에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누군가에게 아메이 제품 얘기하고 싶으면 그게 사업이에요. 그 다음날 눈 떠서 아침에 책 한 장 보면 그게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탱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와 의식할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아메에서 우리 투자 없다고 배웠죠. 투자 없다고 배웠죠. 투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이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코어를 반복을 하는 건데 어떤 시간을 투자하냐면 초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미팅에 투자하셔야 돼요. 성공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고 예체능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성공은 학교 가는 게 아니래요.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건 맨날 배우지만 군대는 계속 총 쏘면서 내 실력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공은 예체능이고 훈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내용은 똑같으나 내가 들리는 얘기가 다르고 내가 할 얘기가 다르고 그거를 배워가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10년들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한 3만 원 벌어볼까? 좀 이따가 한 30만 원 벌어볼까? 이 정도로 나왔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이 회사가 주는 그 믿음과 신뢰와 약속이 크기 때문에 점점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내 밖에 있는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몬드라는 플랜을 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처럼 아줌마가 논이 한 30만 원 벌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시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다이아몬드 플랜으로 갖고 오셨다면 다이아몬드의 습관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팅에 대한 타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 원칙이 이거였거든요. 저는 학력도 안 돼요. 재력도 안 돼요. 미모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미팅만 오면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거 출동살동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하나로 내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나 이거 해야지. 그냥 이 마음이에요. 하루는 저희 남동생이 누나 나 10월 며칠날 결혼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보고 미안하다 네 결혼식에 나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날 우리 원데이 세미나 하거든. 그러니까 남동생이 누나 내가 중요해 아메이가 중요해. 아메이. 아니 원데이 날짜는 저 때문에 안 바꿔주잖아요. 결혼의 날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나가 참석하길 원한다면 날짜를 바꿔와라. 바꿔왔어요. 네. 주변 사람들 내 시간을 인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저한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나의 날 시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성공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성공을 원하는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했을 때 진짜 나한테 조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은요, 내가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까지 빨리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막 저 6번 갔다 5번 갔다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기본 양심이잖아요. 근데 1년 해보고 한 달 해보고 3년 해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해봤었기 때문에 10년을 해봤는데 저한테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딱 들었을 때 10년은 해봐야 되겠다. 10년을 해서 평생 1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와도 난 성공이야 해서 저는 기본 10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갔고 저는 3%를 한 7달 정도로 했어요. 너무 돈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저희 남편이 반대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반대하는 남편도요. 내 통장에 돈은 궁금해합니다. 한 이제 7달 정도 돼서 저희 남편이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하고 오니까 이제 그림이 보인 거예요. 저한테 7달 동안 했는데 얼마 벌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체크카드처럼 직불카드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메이 수입을 거기다 계속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쏜다 하면서 직불카드를 탁 꺼내주면서 다 찾아와 이랬거든요. 그날 갔다 와서 카드 모서리로 제 머리를 톡 치면서 7달 동안 사업을 했는데 돈이 5만 원이 안 되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저는 자산을 만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벌면 되지 라고 해서 저희는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심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양심만 있으면. 그래서 자, 처음에는요, 미팅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미팅 시간은 우리는 시간이 이제 이 사업은 시간이 축적되는 사업이잖아요. 시간이 축적되려면 신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뢰가 생기려면요,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실력도 키우고 일관성도 키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거를 나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실력은 있으나 일관성은 있으나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비가 와서, 오늘 추워서, 오늘 아파서, 오늘 콧물이 나와서, 오늘 차가 밀려서 모든 사람도 다 자기의 주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원칙이잖아요. 사이드 잡이지 스몰 잡은 아니거든요. 사이드 잡을 스몰 잡으로 착각을 해요. 사이드 잡에도 어쨌든 잡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는 신뢰가 갖춰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신뢰는 속도를 만든다는 거죠. 신뢰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자기 이유는 다 있어요. 저도 제가 이 말 참 자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전화해서 왜 안 와? 그랬더니 비가 왔어. 제가 그랬어요. 너 종이인형이야? 비 오면 젖어?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100이라 하더라도 이게 100이면 1인 거죠. 이게 50이라 하더라도 이게 1이면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거는 우리한테 어쨌든 비즈니스의 상식인데 이거를 낮추는 걸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신다면 참 좋겠다. 자, 축적이 되는데 어쨌든 벽돌이 축적이 돼요. 자, 이렇게 축적이 되면 단단하겠죠. 근데 벽돌이 3개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다면 나는 벽돌을 쌓고 있지만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축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뢰를 가진 축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갖고요.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쓴지 몰랐네요. 좀 빨리 해도 되겠죠? 네. 네. 자, 두 번째는 행동 투자. 시간 투자가 끝났으면 행동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의 폭을 완전히 넓히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습관을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초반 3개월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개별 이제 헬스 트레이너 분이 저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힘들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나는 그냥 건강만 하면 돼. 체지방 안 빼도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빼지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여행을 2주 동안 갔다 와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러니까 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원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코치님이 자기는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빡시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치님 그러지 마. 나는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좋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재밌게 하는 사람은 4개월째 안 나와요. 3개월 동안 빡시게 한 사람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4개월부터 재밌어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낯설거든요. 내가 쓰는 시간도 낯설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낯설지만 그 낯설음을 빨리 3개월 안에 집중해서 4개월부터 재미가 있어져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즐거워야 되느냐. 시작 지점에서 즐거울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지점에서 즐거울 수 있게 내 사업에 시간을, 행동을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꿈 가꾸기 주제로 들어갈게요. 꿈 가꾸기는 우리 이 사업 처음 이제 입교생이 앞쪽이죠? 예. 그럼 스폰서들이 꿈을 물어봤나요? 혹시 꿈이 뭐예요? 물어보시던가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벙벙했어요? 예. 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듣던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꿈을 물어. 그게 어색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초등학교 때 들었던 꿈은 너 뭐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은 다 뭐 했어요? 과학자, 소방관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종이 접기를 배우고, 중학교 때는 핸드폰 접기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마음 접기를 배우고, 대학교 때는 꿈 접기를 배운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적어놨는데 갑자기 아메이 사업에서 꿈을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세미나 갔을 때 A4 용지를 하얀 걸 주면서 꿈을 적으래요. 처음 세미나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둘이 이제 멀뚱히 쳐다보니까 저희 남편이 꿈 같은 소리 하면 껌이나 줘라 하라. 너무 어색하니까.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 어색하지만 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중학교 때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새빵살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주인집 있고 옆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저희가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주인집이 굉장히 사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김희애 같은 분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일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시골에 보내는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랑 저랑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랑 여름에 수영장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언니랑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언니랑 같이 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그 언니랑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하루를 신나게 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언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니를 너무 귀찮게 했나 보다, 너무 미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를 오라고 하시더니, 은수가 이제부터는 니네끼리 놀아. 언니 데려다니지 마.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암회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언니가 그날 꿈을 봐버렸던 거예요. 그동안의 자기의 꿈은 동네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주는 게 자기의 꿈이었는데, 저를 같이 움직여 보니까 자기보다 한 살 적은 정말 소녀들의 삶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삶도 있었구나. 그래서 언니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눈치를 챈 거죠. 꿈을 꾸는 순간 아픈 거구나. 참 좋은 사모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나쁜 사모님이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실은 아메 사업보다 더 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고 아메 사업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일을 고집하고 계속 이 일을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은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꿈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도 뭔가 갖는 꿈이 컸어요. 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24평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니까 저도 2평이면 좋겠고 차도 10년 된 프라이드니까 좀 넓은 차면 좋겠고 막 이런 갖고 싶은 거에 대한 해빙에 대한 꿈의 단계가 있죠. 해빙에 대한 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 뭘 하고 싶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 뭐가 되고 싶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제가 배웠던 꿈은 해빙의 단계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뭘 더 갖고 많이 갖고 좋은 걸 갖고 그러다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주인의 단계까지 넘어간 거죠.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비잉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비잉의 단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 삶의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월드와이드 그룹에 계신 탐리더님, 김일도 리더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눔을 실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야 해요. 어제 보냈어요. 여러분 빨리 천천클럽이라고 그러거든요. 1,000만 원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천천클럽 되고 싶죠? 근데 되면 내기 싫은 게 1,00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시나라고 했는데 딱 내는 순간 돈이 옮겨갔는데 내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내 삶이 이런 의미였구나. 꿈이 여기서 꾹딱꾹딱 거리던 삶이 이제는 이쪽까지 넘어가는 삶이 됐구나. 여기까지 온 동안 참 많은 걸 배웠구나. 성장했구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삽이 대단한 이유는요. 꿈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대단해요. 부자는 자살 안 하나요? 부자 자살하죠. 성공자는 자살 안 하나요? 자살하죠. 그거는 왜냐면 꿈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꿈의 끝은 낭떠러지거든요. 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 자연은 그대에게 낭비할 기회를 주었다. 자연이 그대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만이 아니다. 자연은 그대에게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시간도 공짜로 제공한다. 그러니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낭비하라. 단 조건이 있다.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한다. 낭비의 목적 말이다. 그대의 목적이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이라면 그대는 넘어지고 깨짐에도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그대의 목적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그대는 나오지 않을 문제에도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그대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대는 가난한 삶에도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그대의 목적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면 그대는 방황에도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시간을 공짜로 제공하는 이유다. 공짜이기에 마음껏 낭비할 수 있고 마음껏 낭비할 수 있기에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대여 마음껏 낭비하라 그대의 목적을 위하여.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을 갖지 않은 채로 시간을 쓰는 습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목적을 갖고 나서는 시간이 낭비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나, 목적을 가진 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 과정이 또한 성장이라는 거. 그거를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다른 목적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낭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뭐였냐면 꿈을 이루는 부모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꿈을 이루는 부모라는 것은 아이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도전과 실패를 하겠죠. 내가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실패를 암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 하나, 저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시도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춘기하고 똑같아. 내 이름은 달라. 그게 내가 지나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의 간섭이나 관심으로 크는 게 아니래요. 부모에 대한 자긍심으로 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이 사업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친구 잘 사귀어라 이거부터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친구를 너무 막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타임! 305!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내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랑도 내가 좀 아메리카를 떠나서 둘이 너무 친하니까 같이 친해주는 게 우리 애한테도 자기들 애들 관계에도 좋겠다 싶어서 엄마가 그 친구 엄마랑 같이 차 마시면서 좀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야 니네 우정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가만히 있더만 엄마 안 해도 돼요.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땡땡이라면 땡땡이 엄마는 엄마랑 달라. 애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막 밥을 먹고 막 시끌벅적했어요. 나오는데 우리 애가 뭐라냐면 엄마 아미하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까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들 봤냐고. 못 봤는데 엄마 그분들은 정말 대단해. 왜? 그러니까 전부 다 동시에 말해. 아무도 안 듣는데 다 말해. 내가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은 웃음이 너무 웃겨.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는 거야. 마이크 대면 놀랄까봐. 그래서 엄마 아메하는 분들하고 정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일상이 비즈니스거든요. 내 자녀들도 내 일상을 통해서 후원되는 거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결국 내 일상을 통해서 후원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굳이 꾸미지 않아도 탱커화라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화 될 수 있다는 거,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사업의 대단한 매력이고요. 자, 먼저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세요. 한 100가지를 적어보세요. 10가지 적으면 똑같아요. 집 사고, 차 사고, 백 사고, 옷 사고, 용돈 주고 똑같거든요. 10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짜고 해서 10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 용돈 100만 원 주는 게 꿈일 수 있어요. 1번에서 10번 사이에는. 근데 처음 이렇게 90번에 넘어가면 우리 엄마 용돈 5만 원이 나올 거예요.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우리 엄마 용돈 5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뭐 10년 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말 꿈처럼 던져놓지만 적다 적을 게 없어서 짜서 적다 보니까 우리 엄마 용돈 5만 원인데 진짜 아메이 사업에서 내가 30만 원만 번다면 우리 엄마 용돈 5만 원 줄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꿈이 왜 대단하냐면 우리를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0가지를 조목조목 적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시화해서 붙이고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로는요. 목표 세우기 주제입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져야죠. 목표에는 꿈에다가 달성 기한. 목표는 꿈에 이걸 언제까지라는 달성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꿈까지는 아름답고 행복했는데 달성 기한이라는 목표가 주어지면 이거를 아메이 회장님이신 덕디보스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은 목표를 갖는 순간 정신적인 명현현상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과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허나 꿈만 있는 거는 꿈이 없는 것도 불행하지만 꿈만 있는 건 더 불행하거든요.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꿈과 평범한 소망 사이에는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셔야 되냐면
사업은 목표가 전부예요. 그래서 목표를 잘 가지셔야 돼요. 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설레게 하는 목표가 중요한 거죠. 저희 아이는 이 시험 때만 되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 목표예요. 하나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앞에다가 A4 용지로 전교 1등하고 딱 붙여놨는데 컴퓨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근데 좀 있다 보면 고개 뒤로 싹 넘어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얘기를 해요. 아니죠. 그러나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죠. 맞는데 근데 그 말은 공부를 잘하는 애나 서울대학을 가는 애들이 해야 되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걔가 왜 전교 1등을 도전은 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마음에 품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벌써 그 목표를 내 마음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은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은 목표라면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 목표가 매일매일 나를 신나게 해요. 40점 받던 애가 70점 받고 싶어서 매일 설레야 되잖아. 조금만 더 하면 70점 받을 것 같거든. 근데 40점 받는 애가 매일 100점 도전하는데 또 60점이야, 또 70점이야.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동일한 목표는 매일매일 나를 설레게 하는 목표. 정말 한 발짝만 더 가면 될 것 같은 목표.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한 발짝 작은 성취들이 반복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병호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반복하십시오 그랬어요.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반복했을 때 여러분은 큰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CAC 졸업한 분이 다음 달 SP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6% 하셔도 성취잖아요. 6%를 제대로 해봤더니 6%의 기쁨 때문에 9%가 되고 싶고 9%를 하면서 봤더니 이제 15% 할 수 있을 것 같고 꿈도 목표도 지속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아메이 보너스도요. 저 억대의 보너스도요. 핀 됐다고 주지 않아요. 모든 핀이 동일한 보너스를 받지 않고 지난해보다 성장한 사람이 받는 보너스.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수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메이 보너스예요. 지속적인 성장.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의 어떤 목표를 잡는 방법을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 더 아름다운 걸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돈 되는 사업의 기준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는 거죠. 근데 지속적인 성장은 작은 성장이 아닌 거예요. 내 노력의 크기를 이만큼 키워놔야 이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만큼 도전한다고 해서 이만큼 노력하는 건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거죠. 이만큼 노력을 해 놓으셔야 이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속마음 겉마음이 같아야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원리가 있어요. 성공의 원리는 성취 심리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분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만나면 그래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원리를 알겠지 이제. 원리를 알겠지. 그 지난해 성취를 하신 분이거든요. 지난해 자기의 목표에 작은 성취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크고 적고 간에 작은 성취를 했더니 그 성취감 때문에 또 다른 성취에 도전하게 되는 거.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일단 성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목표를 성취하셔야 돼요. 그 성취감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장인 거예요. 자, 그걸 하려니까 이제 설계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명단이라고. 명단 작성을 하는데 명단은요. 희망을 나누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명단은요. 내가 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30만 원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명단이 나왔냐면 빨리 써서 내가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제품 쓸 사람들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기회구나.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제품 치약을 사서 쓰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알아들어서 나처럼 성공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때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줬어요, 지금? 나랑 같이 성공하고 싶다.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한테 그런 꿈을 꿨다는 거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끝나고 밥 사줘야 되겠죠? 그분의 스폰서들은 저한테 밥 사야 되겠죠?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실은 명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명단이 없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공부하세요. 더 공부하시면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명단이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친구나 가족은 성공해서 갈래요? 혼자 괜히 먼저 삐져. 친구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가족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괜히 성공해서 갈래요? 이러거든요. 그래 일단 성공 먼저 하세요. 라면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내 성공만 확 이렇게 이렇게 뿌리듯이 이게 아니고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공해서 뻔때를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꾸 뻔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성공해서 뻔때를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성공해서 너처럼 성공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나눈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행동주도 하라고 했잖아요. 미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주는 기회가 어떤 건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꾸는 꿈이 어떤 건지를 공부를 하라는 얘기고요. 적을 때 무조건 먼저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업 예상 명단이 전혀 아니죠. 애 낳은 지 한 달 됐고요. 남편이 애경단이고요. 그리고 고향이 서울이에요.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저희 스폰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소비 명단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죠? 그런데 저희 스폰서가 선입견 없이 적은 명단 때문에 저한테 그 제품이 온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가끔은 나는 너무 큰데 세상이 너무 작은 것 같은 데가 느껴 있었고 어쩔 때는 나는 너무 작은데 세상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었고 뭔가 남다른 삶, 뭐가 없을까? 뭐가 내 인생을 다르게 해줄 게 없을까?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줬는데 그걸 선택한 게 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냥 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스폰서는 처음에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김영희님도 제품을 먼저 썼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실된 마음들이 연결되면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적으실 때 적으면서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애경단이잖아? 얘는 멀리 있잖아? 얘는 내랑 통화 잘 안 하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적어서 기회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명단을 편견 없이 적었던 스폰서 댁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적으라 그랬죠. 나보다 나은 사람은 기준을 잘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수입이 많은 사람, 또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24평 아파트에 살면 저보다 나은 사람은 32평에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비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18평 사는 사람만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갖고 자꾸 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회사 대리인데 저기는 부장 와이프네? 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내 마음 안에 실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 또 책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어떤 책에 이건 아무의 책이 아닌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다. 공부하는 사람. 책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갖는다면 여러분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해하는 분만큼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책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요즘 김창욱 교수 강의나 김미경 교수님 강의나
있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게 실생활에 접목되는 건 우리잖아요. 좋은 얘기 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또 다른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메를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저는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생뚱하잖아요. 그럼 저는 물어요. 듣기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그럼 진정 말씀하시지 뭐. 네. 왜냐하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듣고 싶으면 다시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긴 시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내가 귀를 기울이면 추가식에 관심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로 저희 파트너가 최근에 택배를 늘 오시는 분이 문자를 주고 받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파트너가 굉장히 피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요즘 왜 택배에 안 오시냐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수술했다고.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택배를 15년 하면서 다리가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그러시냐고 평소에 아저씨 인상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아메에 대해서 꼭 설명하고 싶은데 아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아파서 좀 듣기가 그렇다.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나기도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고 어제 저랑 만나고 해서 CLC랑 모든 게 기표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죠. 15년 동안 택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딱 3달 멈추니까 지속적 수입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근데 자꾸 누구 안 하겠다. 나 안 해. 해야 돼. 나 꿈 없어. 너 꿈 있어. 내가 꿈꿔줄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본인의 꿈은 본인이 꾸고 본인의 사업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면서 자꾸 감정을 넣지 마세요. 감정 넣지 말고 그리고 이왕에 얘기를 하려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요즘 아메이 써보니까 좋던데 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얘가 아메이 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메이 미팅장 다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하나 아메이 너무 대단해 너랑 꼭 하고 싶어 하나 그분들이 받는 충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로답게 제대로 전달하시면 좋겠고요. 자, 5번째로 만남과 초대. 네, 만남과 초대가 이제 드디어 정말 필드죠. 우리가 아메이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만나는 그것을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궁리를 해야 돼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래요. 일단, 내가 있는 지대가 여기 안전지대. 그리고 여기는 기회의 지대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난 이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좀비 지역. 여러분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 사돈의 팔촌의 얘기도 하고요. 제품의 얘기를 하고요.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좀비 지역을 반드시 지나나와야 자유지역이 되는데 그게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처음에 이렇게 날잖아요. 날면 까마귀 떼들이 쫙 쫓아온대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계속 쫓아온대요. 쫓아오는데 독수리가 한 번 더 날개짓을 해서 까마귀들이 쫓아올 수 없을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까마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올라가면 그 과정을 뚫고 지나온 독수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쫓는,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많은 까마귀라고는 너무 예의가 아니죠. 분들이 계셔요. 네, 분들이 계시나 여러분이 거기에서 독수리가 날면서 나 머리 아파 돌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독수리니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수리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그러니까 늘 남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남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대단한 선택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바라봤던 방향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거 이게 대단한 선택이에요. 이게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별로 없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걸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 저의 장점은 그냥 저는 고집이 세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저희 파트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리더님은 꿈이 얼마나 컸길래 여지껏 하셨어요? 얘기를 하던데 나 꿈 작았어요. 나 꿈 작았어요. 나 청취가 삶이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시련을 극복하시고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그만둔다라는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꿈이었어요. 내 선택을 증명해 보이는 거. 그래서 가짜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 나는 그거였어. 여행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 정말 내 고집과 내 선택에 대한 약속만 지켰더니 주어지는 보상들이 남다를 뿐이지 저는 꿈이 딱 그거 하나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나 혼자밖에 증명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증명을 해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자꾸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면 돼요. 떨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시면 그 사람이 떨어요. 그게 편해요. 네. 집에서 아무리 떨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 떨림을 던져버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잘했겠어요? 우리 20년 전이니까 뭐 남의 제품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쓰라고 저희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디시다스 이렇게 좋아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섞어 써야 되잖아 귀찮아 이러거든요. 너 비빔밥 먹기만 해봐라. 너 내내 비빔밥 먹기만 먹어봐.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밸런스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훅 올라와서 먹기만 먹어봐. 그랬던 어설픈 시간들도 있었죠. 허나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통의 변화에서 얘기를 하고 막 하면 그럼 대한민국 기업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제가 참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뭐라 했냐면 나라가 당신 걱정 안 하게 하는 게 애국이야. 개인이 강하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가 가난하니까 나라가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소비자가 다 없었어. 소비자가 없었으나 그냥 뚝심 있게 해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소비자가 어디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근데 하여튼 됐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마지막 주제였군요.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장을 해왔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사업이 참 낯설었었어요. 낯설고 그래서 너무 낯설어서 빨리 익숙해지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힘든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앞으로 힘들 거예요. 근데 기억이 또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주는 성취와 보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저는 이 사업을 하면 무조건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이상 할 거면 높은 지점에서 견디시라는 거죠. 일의 양이라는 건 똑같아요. 저희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 설명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00번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100번을 이번 달에 해버리는 게 현명한 거죠. 100번을 왜 10년 동안 하겠어요? 저희 딸아이가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둘이. 그래서 한번 외식을 하려면 너무 타협점이 안 나와요. 작은 애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큰 애는 국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그래서 둘이 이제 타협점을 찾아라 이랬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국밥을 먹으러 큰 애가 좋아하는 국밥 먹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가 밥을 막 빨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밥 잘 먹네. 국밥 좋아하네. 그랬더니 보기 싫어서 빨리 먹어 치우는 거예요. 네. 밥이 있으니까 자꾸
주래요. 먹기 싫은데. 그래서 빨리 먹어 치워서 자기 눈에 안 띄어야 되겠대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탱커라는 과제 있죠. 사업 설명. 어쩌면 그 탱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성공자의 습관, 변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변화를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야무지게 딱 잘라서 해버리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나는 성향이 이런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 몰랐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깨지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을 빨리 만나는 거, 그 변화는 바꾸는 영역이 아니라 발견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암의 사업을 그냥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침이나 도전을 자꾸 피해가다 보니까 부딪힘이 없어서 내 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탱커를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보대낌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쓸신작 혹시 보세요?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남자들의 수다가 그렇게 멋지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쳐요. 거기에 네 과학자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캡처해놨는데 갑각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갑각류는 껍질이 딱딱한데 어떻게 그들은 성장할까? 네 과학자는 질문도 너무 대단하죠. 네. 우리는 어떻게 살만 먹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성장할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각류는 탈피를 통해서 성장한다. 탈피 짓고 껍데기가 떨어지니까 갑각류는 아주 약하다. 갑각류가 성장하는 때는 오직 가장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마음은 갑각류가 아닐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껍질도 좋지만 정말 내가 성장하는 순간은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너무 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껍데기를 스스로 벗으시고 스스로 상처받는 자리에서 까맣게 이렇게 쪼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멋진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